태어나서는 사람들이 별로 열등감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그 내 열등감이 내 피부처럼 싹 하고 생기기 시작했나. 저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신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남보다 말을 좀 크게 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난 그냥 아빠가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안에 또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론화하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너희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셔. 근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일이란다. 이러는 부모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큰 누나가 이혼을 했어요. 그럼 별로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응? 서로 눈치를 봐서 얘기를 안 하고 예. 상처를 받을까 봐서 얘기를 그렇죠. 안 하는 거죠.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 거의 금기시하죠. 네. 엄마가 좀 몸이 이렇죠. 좀 장난이셔. 엄마가 장난이셔요. 그럼 우리 엄마가 장난이라는 걸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럼 엄마가 학력이 안 좋아요. 그럼 학력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안 하고. 이렇게 네. 다 눈치로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초등학교 때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친구가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죠. 안녕하십니까. 창옥이 친구입니다. 이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면 알아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못 보시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모르시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이제 중간에 가만히 있고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기 낳을 때 시간이 빨리 가나요? 천천히 가나요? 진짜 안 가죠. 천천히 갑니다. 애기 한 2명 낳아보신 분들.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아주 천천히 가죠. 네. 남자들 기다릴 때도 엄청 천천히 갑니다. 내가 낳는 네. 것도 아닌데 오래 기다리면 배고프거든요. 그렇죠. 배고픈데 또 이제 만둣국을 먹으러 간 사이에 하필이면 그때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간호사 선생님한테 네. 아내가 남편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간호사 선생님이 속도 없이 잠깐 화장실 갔네요. 이래야 되는데 배고파서 만둣국 먹으러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자는 평생 만둣국이 미혼. 뇌리에 박혀 있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사람은 사랑이 나에게 다가올 때와 나에게 뭔가 공포스럽고 우울하고 충격적인 일이 다가올 때 뇌가 이 상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의 개념을 늘려버린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든 날일수록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편이 나한테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싱크대에서 뭐가 끓고 있었는지 음식 냄새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걸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은 10년 전 것까지 꺼내서 이렇게 부부싸움하게 되는 그렇죠. 이유도 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냥 나오더라고요. 기억이 되는 거죠.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걸 왜 기억을 못 할까요? 그렇죠? 여자는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자기가 매우 두려움과 공포와 매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뇌가 살아남고 다음에는 여기에 오지 않으려고 기억한 거죠. 시간의 개념을 늘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늘어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친구는 저를 보고 있고 그러더니 다시 한번 친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옥이 친구입니다. 근데도 아버지가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옆에서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고 아버지에게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따 얼른 인사 받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러시더니 보통 아버지들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안녕! 그리고는 이제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니 저를 보고 야, 니네 아빠는 왜 말 이상하게 하냐? 이렇게 탁 하는데 전 순간 얼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에 뭔가가 하나 얇은 게 와서 탁 붙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친구들을 집에 안 데리고 왔죠. 안 데려왔어요. 네. 그리고 데려와도 아버지가 오실 때쯤이 되면 가라고 했죠. 가라. 우리 아버지는 친구들이 오는 걸 안 좋아한다. 얼른 가라. 그리고는 이제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는 알게 된 거죠. 저희 집이 자식만 6입니다.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났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어렵게 가진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만 잡아도 난. 아, 그런 거죠. 네. 부모님이 방을 따로 쓰셨는데도 아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으로 나왔나 봐요. 저희 형제들이 네. 인공수정이었나 봐요. 이 어른이 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가사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섯을 낳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또 예전에는 뭐 그런 걸 자꾸 조사를 했습니다. 니네 집은 전세냐? 니네 집은 월세냐? 니네 집이 자동차가 있냐 없냐? 차이가 있냐. 네. 너희 아버지 학력은 뭐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저 어린 나이에 되게 밝았어요.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막 이러고 원래 이렇게 항상 밝고 막 선생님이 새치기 하지 마 그럼 야 새를 치냐 막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막 까불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네네. 밝고 막 잘 지내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가족 그 조사하는 날인데 칸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8명인데 아, 칸이 6개인 거예요. 전 2명 누구를 빼야 될지를 심히 걱정을 하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자르면 엄마 아빠가 잘리고 밑으로 잘리면 내가 막내니까 내 존재가 없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밑에 칸을 2개를 더 그렸어요. 근데 그 칸 이렇게 그으면서 제 얼굴에 뭐가 또 하나 탁 하고 붙는 걸 전 어린 나이지만 정확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력란을 쓰는 거예요. 제 친구 옆에 앉은 애는 엄마, 아빠, 자기 동생이었어요. 아빠 대졸, 엄마 초대졸, 그리고 자기 동생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버지는 이제 어려서 이제 소학교라고 네. 아주 뭐 옛날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귀가 안 들리시고 나서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점을 찍어야 됐었어요. 솔직하게면. 근데 저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알았죠. 제가 자존심이 세다는 걸. 그래서 고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고졸이라고 기억을 쓰면서 또 얼굴에 저는 네. 뭔가의 가죽이 나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 악어 가죽이 왜 두꺼울까요? 외부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네.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요. 연약한 내 피부를 세상 살아가는 데서 지키려고 딱 하는 겁니다. 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결혼하기 전에 막 장난 아니었어, 몸매가. 결혼하고 나니까 장난이 되잖아요. 붓기가 안 빠져. 네? 20년 붓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이 얼굴 표정이랑 목소리에 묘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할 것도 그냥 안녕하세요. 그 무슨 표정이에요? 뻔뻔한 표정인 거예요? 이런가요? 자기가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런 거예요? 네. 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 건드리지 마. 진짜 나를 보여주기 싫은 진짜 거죠. 나를 내 맨 얼굴 보여주기 싫은 거죠. 사람마다 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한 겹, 2겹, 3겹 하면서 이게 악어 가죽처럼 되는 거죠.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엄마는 또 아예 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고졸로 쓰려고 했는데 양심에 걸렸어요. 중졸로 바꾸기로 했어요. 전 이미 알고 있었죠. 내 친구와 나는 다르다는 걸.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정기적으로 K1을 하시는구나. 이 K1 하시고 엄마는 다음날 파트라슈가 되시고 그러니까 전 이걸 감추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활발하게 또 더 웃는 거예요. 밝게. 저는 제가 슬픈 표정을 한 적이 없어요. 원래 잘 웃기는 애였지만 이 웃기는 걸 더 가면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는 웃기는 게 가죽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웃김으로써 내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가죽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것 때문에 숨을 못 쉬기 시작하는 날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악어를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만 악어 가죽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뱀은 무서워하지만 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좋아하는 여성들은 꽤 많고 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열등감이 없을 수 없고 그리고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우리 MC분을. 근데 저는 그 전에 다른 방송에서 봤고 너무 멋지고 커리어 우먼이고 그런데
딱 저를 보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머 선생님 저는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깜짝 괜히 했어. 놀랐어요. 그 말 괜히 했어.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러면 왜냐면- 안 된다. 자 네. 봐보세요. 이렇게 난 열등감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열등감이신가요? 뭐 이렇게 뚱뚱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머리가 큰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건가요? 다리에 털이 많나요? 제모하셔야 되나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야 정말 보통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 되게 커리어 우먼으로서 잘 살고 아이도 잘 키우고 자기 무대도 갖고 있고 그런데 뭔가 열등감이 진짜로 있으실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좋은 명문대학일수록요 거기에서 열등감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왠지 소개할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공고 나왔어요. 공고.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요. 학력에 대해서 열등한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6개월만 마음 먹으면 바로 전교 1등이야. 근데 마음은 먹진 않아요. 마음은 먹진 않고 그냥 그렇게 졸업해요. 그냥 마음 안 먹고 졸업해요. 그리고 친구가 조금 잘 돼도 그렇게 나도 한 달만 하면 다 쟤처럼 돼. 그렇지만 마음은 안 안 먹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주 좋은 소수의 명문대학이 있다고요. 그 명문대학 안에서도 또 좋은 과가 있어요. 그 과에 들어간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1등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엄마는 우리 딸이 공부 잘해서 참 좋아. 그리고 어떤 엄마는 뻥치는 엄마도 있어요. 딸이 7등 했는데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딸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2등을 했네. 뻥 좀 치면 어때요? 그래서 뻥을 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네. 딸이 들었죠. 딸이 들었어요. 그 얘기 하는 거를요. 그렇죠. 엄마가. 예.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7등인데? 엄마가 2등 했다고 그러네. 내가 부끄러운가? 내가 부끄러운가? 그러니까 엄마가 조건부로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과만 칭찬하는 거예요. 뭘 잘했을 때만 칭찬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별로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그러면 엄마 너 낳고 엄청 좋았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유 너희 아빠가 술 엄청 그날 먹어가지고 그냥 엄마 너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냥 너 낳고 엄청 힘들었어 엄마가. 너 진짜 그냥 이혼도 못하고 엄청 힘들었다고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엄마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안 그래요. 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있다고. 그리고 막 아유 엄마 너 낳고 너무 힘들었다. 시어머니한테 그냥 딸 낳고 그냥. 이제 그런 엄마들도 옛날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의 존재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는 인정받을 수 없다. 없구나. 그리고 자꾸 또 어떤 부모는 자식하고 또 비교를 하거든요. 아니면 어린애 2살 차이 나는 애한테 언니가 모범을 보여야 동생이 따라오는 거야. 근데 사실 얘랑 얘 2살 차이거든요. 얘도 애고 얘도 애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날 그게 괴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한 계기가 되어서 그 가족을 벗겨낼 수 있으면 이제는 우리의 열등감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전 최근 들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통로가 있잖아요. 네, 제 나름의 네. 통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전에 되게 다 부끄러워했던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네. 제가 너무너무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한 번도 공부를 못한 적이 없고 대학도 제때 들어갔다면 나는 지금 사람들하고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을 것이다. 맞아요. 누군가가 언제 나의 그 자존심을 건들까 봐, 내 열등감을 건들까 봐 그것을 지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켜야 돼요. 높아질수록 불안해요. 그렇죠. 왜냐? 내 실체를 누군가가 알지도 모를 거야.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거 얼마나 모든 거 힘들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를 이렇게 다 싸고 살아야 감추고. 되니까 감추고 그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전에 네. 방송에서 강의 안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방송하니까 생긴 게 있어요. 뭐요? 게시판을 보는 거예요. 오. 그 게시판을 보고 이상한 글을 써요. 내가 전에 사귀던 여잔가? 외국 갔다고 그랬는데? 걔가 나를 좀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사귀던 애인가 첫 번째 사귀던 애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게시판을 볼 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걸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잘 벗겨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문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문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모나거나 흠이 난 것들을 너무 감추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요즘 저에게 피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비비크림입니다. 송장도 살린다는 비비크림. 그런데 제가 알게 됐는데요. 제가 목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그 뭐가 흉터가 이렇게 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자꾸 뭘 이렇게 감추잖아요. 방송에서는 잠깐은 화려해 보여요. 네. 그런데 그거 잘 씻지 않으면 자꾸 얼굴에 뭐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니들도 뭔가 화장을 하다 보면 뭔가 얼굴에 나시죠. 네. 안 씻고 자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써도 아무리 좋은 걸로 가려도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한 번은? 씻어내야 돼. 한 번은 씻어내야죠. 한 번은 씻어내고 맨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려고 하는 핵심은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없을 때 우리는 계속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이죠. 근데 언제 생길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게 봐줄 때입니다. 그렇죠. 네.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사람처럼 자꾸 행동을 해요. 네.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앉아있는 채로 눈만 흘겨. 왜? 난 사람이니까. 왜냐? 걔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존감을 내가 얻게 되면 불행이 불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나요?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그런 힘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행복이라는 것은 단품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던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은 보통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을 때는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봉지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을 때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근무 갔다가 밤 12시, 새벽 1시에 그 봉지에다가 라면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대하고 나서 그걸 집에서 해 먹어 봅니다. 냄비가 있는데 그냥 봉지에다가 스프를 넣어서 해 먹어 봐요. 그렇지만 해보셨어요? 맛이 그렇죠. 교수님도? 그렇지만 맛이 안 그 맛이 나죠. 안 나요. 없죠. 왜냐하면 맛은 맛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맛은 환경과 자세와 태도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결정되는 게 삶의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불행이라는 것도 불행 자체로 불행한 게 아니죠. 불행에 대한 자기의 자신의 자세와 태도, 네. 그걸 바라보는 관점, 네. 이것에 의해서 마지막 맛이 결정된다는 거죠. 네. 그게 삶의 맛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좋아질 거야. 이 백을 사면 이 가을이 매우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내년에도 들만한 백은 없는 거죠. 없고 입을 만한 옷은 없고 그지 나는 같은 무소유라는 것만 것을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점점 그 열등감 때문에 우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숨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못 오고 우리는 매우 억울하게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가죽을 벗겨낸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저에게 혹여나 열등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붙이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서 그렇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네. 교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좀 오래 가지신 그랬던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럼 오래 그걸 이렇게 그랬던 것 결정적으로 이렇게 확 가족을 열어본 계기는 뭐예요? 그게 저는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였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였거든요. 네, 네. 운전을 하는데 일본에 그 장훈이라는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70년대 전후에 야구를 그렇게 잘했대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귀화하라고 하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이 나는 귀화 못하겠다. 이유는 네. 난 한국 사람이다. 아. 그랬더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게 미운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귀화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일본이 잘 살고 그러니까 귀화하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타석에 딱 섰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일본어로
조센진 빠가야로 이렇게 한 거죠. 그 빠가야로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근데 네. 빠가야로도 뭐 빠가야로 이러진 않았겠죠. 네. 빠가야로 막 이렇게 했겠죠. 예? 막 엄청 나쁘게 이거 바보야 막 이렇게 했겠죠. 아,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이제 야유 뽑고 네. 조센진 가라. 네. 너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가서 야구하지 왜 여기 와서 야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돈 버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조용해지니까 다시 나왔대요. 근데 그리고 다시 이제 관중석으로 가서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좀 뭐를 했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욕을 했을까? 이 사람도 같이 욕을 했을까? 니 연진 빠가야! 야, 니도 바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래. 나 한국 사람이다. 그래, 나 한국 사람이다. 딱 이 한마디만 했대요. 네. 그리고는 배트를 잡고 그 조용해진 가운데 딱 쳤는데 네. 장애 홈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라디오를 듣는데 운전하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 조센진 뭐뭐라고 얘기하는 저희 아이유의 소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는 거다. 네. 뭐 공고 나왔고 아버지가 장애가 있고 뭐 부모님이 못 배우셨고 돈이 없고 사이가 안 좋으시고 이런 모든 거는 네.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다. 그런데 마치 내가 나한테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 근데 결론은 그거다. 그래, 나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멋지게 내 삶의 타석에서 나도 한번 홈런이든 안타든 꼭 한번 치고 싶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에 들어올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래, 세상은 응원 받는 가운데서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야유 퍼붓는 가운데서도 게임하는 때도 있다. 그런데 응원해주는 가운데서 홈런 치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네. 야유를 퍼붓는 가운데서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내 타석에 서서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는 네. 건 정말 정말 멋진 일이다. 그리고는 정말 그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가 제 가죽을 싹 하고 벗겨버려. 이렇게 벗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그럼 울고 나서. 그 말뜻은 자기 있는 그대로를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자. 그런 객관적으로 거. 네. 나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눈을 갖자라는 생각을 그렇죠. 갖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 변화의 처음은 인정인 것 같아요. 인정하자. 그래 나 그래 네네네. 나 그런 사람이야. 어. 이래버리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죠. 네. 그거는.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내가 겪은 것처럼의 힘듦은 장르만 다를 뿐이지 정도만 다를 뿐이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있죠. 그럼요. 네. 다이아몬드 못 사서 슬픈 여자도 있고 그렇죠. 봉지 못 사서 슬픈 여자도 있고 다 슬퍼요. 네. 그거를 너는 왜 그거 못 사서 슬프다고 어.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엄마 때는 엄마 때는 먹을 게 없었어. 근데 너희는 뭐 이렇게 반찬 타령을 하니? 엄마는 막 월남을 했어. 월남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는 아이대로 슬프고 힘든 게 있거든요. 엄마는 엄마의 슬픔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슬픔을 절대적으로 얘기해서 평준화하면 슬픈 자가 위로받을 수 없는 거죠.